그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럼 이제 힐륨 원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전자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우리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원자 핵과의 상호작용만 생각하면 되지만 전자가 여러 개 있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조금 아까 얘기한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웨이브 펑션의 시미트리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테고, 또 하나는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이 또 있죠. 전자들끼리 또 쿨럼 인터랙션이 있는데 우리 이런 게 인생을 점점 복잡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딴 걸 보기 전에 먼저 힐륨 애텀을 보면, 그 중에서 힐륨 애텀. 힐륨 애텀은 원자 번호가 Z가 2고 그 다음에 전자가 2개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우리 어떻게 할까? 원자 핵을 중심에다 놓고 2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두 개가 있는 R1, R2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이에 relative coordinate는 R 이게 어떻게 나? 1, 2, -2 R12 화살표를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나? R12는 R2에다가 여기다 하면 R1이 되니까 R1-R2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그럼 우리 이 경우에 해밀토니안은 하나를 1, 2라고 했으니까 하나 1 그 다음에 2 2이지만 그냥 Z라고 그냥 쓰면 나중에 그걸 위해서 그냥 2 대신에 Z라고 쓰면 4파이 엡실론 0 R. 전자와 원자 핵 원에 있는 전자와 핵 사이의 쿨럼 인터랙션 2와 원자 핵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 다음과 같이 있죠. 물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리얼 하이드로진 애텀에서 나오는 뭐 스핀 오빗 커플링이나 렐러티비스틱 에너지 커렉션 같은 거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끄고 일단 요 문제만 봐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그건 퍼터베이션일 테니까 우리 그건 말고 요 시스템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입자 1의 해밀토니안, 입자 2의 해밀토니안 플러스 두 개의 상호작용인 텀으로 쓸 수 있죠. 자, 요게 H1, 요게 H2, 요게 상호작용으로 쓸 수 있죠. H1은 I가 1, 2라고 하면 PI 스퀘어 E 4파이 엡실론 0 RI. 그 다음에 V1, 2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풀기가 어렵죠. 풀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이 없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입자 1과 입자 2의 해밀토니안이 서로 분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한번 무시하고 써볼까? 무시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이거랑 크기가 뭐 그렇게 다를 리가 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지만 우리 그래도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보려면 우선 아무 이유는 없지만 이걸 한번 무시하고 한번 써봅시다. 무시하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전혀 무시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당연히 이거의 아이겐 펑션은 U R1, R2, U 다음과 같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구하기는 쉽죠. 각각의 아이겐 펑션들의 곱으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hi 수소 원자와 마찬가지로 N1, L1, M1, R1 phi N2, L2, M2, R2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여기는 2는 두 개를 그냥 합하면 되죠. 여기 이 n은, 여기 주어진 이 n은 우리가 잘 아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죠. C 알파의 제곱 N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먼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없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는 각각의 n이 1인 각각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에너지를 쓰면 되죠. 전자가 아이덴티컬 파티클이지만 스핀 업다운이 있으니까 둘 다 한 곳에 들어갈 수 있죠. 이거를 쓰면 이거는 위에 거의 2배, 그 2배니까 마이너스 mc 스퀘어드에 c가 이젠 2니까 2 알파의 제곱. 그럼 이거는 요게 1일 때 하나 있을 때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였는데 그거의 2배니까 4배, 8배가 되죠. 마이너스 13.6의 8배면 마이너스 108.8가 되죠. First excited state. 이건 에너지가 E1 더하기 E2로 하면 되죠. E1 더하기 E2가 수소 원자일 때는 E1이 마이너스 13.6 E2는 그거에 이게 2가 되니까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3.4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7? 17 근데 여기는 C가 2가 되니까 이건 4배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8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나머지도 이제 다 그 다음에 계속 excited state는 계속 적당한 n 값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한 개 있을 때랑 다른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ionization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아연이 된다는 거는 힐륨이 전자 하나를 떼내고 힐륨 플러스 아연이 되는 경우, 그때 들어가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얼마냐는 거죠. 그건 당연히 전부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하나가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태. 왜냐하면 0이 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올 테니까.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E1 하나 무한대로 가는 0이죠. 이건 빼기 2배 E1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E1이니까 E1이 13.6의 4배가 돼야 될 테니까 54.4 이거. 그러니까 전자를 한 개 떼는데 필요한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second excited state 에너지는 2배 E2 2배 E2 얼마야? 이게 2일 때 3.4인데 그 8배를 하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에너지 레벨을 보면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108.8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first excited state가 어디죠? 마이너스 68.0 second excited state가 마이너스 27.2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54.4라는 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 54.4 일렉트론 볼트가 큰 곳이라는 거죠.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마이너스 108.2니까 여기 마이너스 54.4. 요 위는 전자 하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나머지 다른 한 전자는 연속적인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는 아연이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에너지 레벨이 자유로운 전자들의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쭉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컨티뉴어스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에너지가 더 높은 second excited, third excited state, fourth excited state가 쭉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first excited는 안 그렇지만 second excited state부터는 continuum state랑 같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갑자기 한 전자는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내려가고 나머지 전자는 아이언이 자유전자가 되면서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는 다른 상태. 그다음에 포톤을 방출하고. 이런 트랜지션이 여기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이언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 거를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물론 오토 아이오니제이션을 자세히 볼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스펙트럼을 볼 텐데 이 스펙트럼은 지금 어떻게 디스크리트 에너지 스펙트럼은 지금 어떤 때 그린 거냐 하면 전자와 전자들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전자와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나타내는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까 하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의 성질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은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파울리의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의 효과가 있겠죠.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스핀 2분의 1인 페르미언이니까 두 입자를 바꾸면 웨이브 펑션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엔티시메트릭 펑션이 돼야 되죠. 자, 엔티시메트릭 펑션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제일 낮은 거 그라운드 스테이트 제로라고 합시다. R1, R2. 이거는 전자가 제일 낮은 상태에 있으려면 n이 1인 상태에 있어야 되죠. n이 1인 상태는 phi 100, phi 100, R2. 다음과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소위 오비탈 스페이스에 의존하는 오비탈 웨이브 펑션은 다음과 같이 쓰면 R1과 R2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하죠. 스핀 파트는 두 개를 바꾸는데 엔티시메트릭한 컨비네이션을 쓰면 되죠. 스핀 2분의 1인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바꿨을 때 엔티시메트릭한 거는 스핀 싱글렛 파트예요. 여기서는 스핀 싱글렛 파트를 결합을 하면 되겠다. 스핀 싱글렛 파트는 스피너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전부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수 있어요. 자, the first excited state는 두 개가 이제 섞여서 들어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phi 100R 하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고 하나는 2로 돼 있으면 2가 이 L이 제로나 1일 수가 있죠. R2. 그 다음에 이거를 바꾼 거. 이렇게 시메트릭한 컨비네이션으로 들어오는 거. 시메트릭한 거. 엔티시메트릭한, 그러니까 스페셜 파트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컨비네이션이 가능하죠. 요거는 두 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하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처럼 시메트릭한 웨이브 펑션이니까 당연히 스핀 파트는
싱글렛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바꿨을 때 이거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 이건 부호가 바뀌죠. 이거는 스페이셜 파트에 대해서는 R1과 R2를 바꾸면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1과 2를 바꿨을 때 스피는 시메트릭한 트리플렛 스테이트죠. 이 트리플렛 스테이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서 1 플러스 1 플러스 2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First excited state는 다음과 같이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죠.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있어요. 디제너리트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전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크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해보면 그렇게 크기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인터랙션이 있으면 그 인터랙션까지 포함한 에너지의 아이겐 스테이트와 에너지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게 벌써 불가능해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무시하지만 그렇진 않지만 퍼터베이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아니라면서요. 아니지. 근데 왜 그렇게 하는데요? 글쎄. 하는 방법이 없죠. 근데 한 가지 유일한 정당화시키는 방법은 그걸 계산해서 아주 작으면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주 작을 리가 없다고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근데 항상 우리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를 한 거랑 실제로 구한 값이랑 다를 경우는 많이 있죠. 뭐 특별한 시미트리가 있다거나 해서 그게 되지 않으면 실제로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 에스티메이트랑 실제로 계산한 값이 다를 수는 있어요. 결과만 얘기해 보면 불행하게도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 V12 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넣고 계산하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우리 퍼터베이션 테크닉은 아니까 한번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놓고 그나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앞에 서론이 길죠. 되게 서론이 긴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려면 서론이 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면 V12 unjustifiably as a perturbation. 강조. 그러면 First order 에너지 시프트를 계산할 수 있죠. First excited state는 계산하려면 무지 복잡해요. 왜냐면 이건 디제너리 퍼터베이션 스테이트를 써야 되고 요거는 non degenerat한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non 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쓰면 돼요. 처음부터 복잡한 걸 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대한 에너지 시프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라운드 스테이트.
이거 계산하기 쉽지 뭐. 쉬운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은데. 이걸 쓰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겁나는 적분이죠. 겁나는 적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이 겁나면 일단 적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치고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퍼터베이션으로 치는 게 정말 맞나? 물론 오더로 매그니스는 대략 계산 크기를 계산해 보는 거죠. 대략 크기를 계산해 보면 R은 대략 뭐 보 레디어스인데 원자 번호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질 테고. 일렉트론 요 사이 간격은 이게 지네들이 멀어져 봤자 원자 크기가 C분의 A0면 C분의 A0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 사이가 최대가 요거의 2배가 최대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크기가 F라는 숫자를 도입해서 F가 있으면은 F A0 나누겠지. 이 정도 되겠죠. 그럼 델타 E는? 이건 적분하면 대략 1이 될 테니까 이건 뭐냐면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F A0분의 C. 근데 우리 요게 수소 원자의 경우에 요 값이 이게 1이고 F가 2A0분의 1이 원래 A0분의 1이 쿨럼 에너지인데 우리가 알듯이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각각 반씩 기여를 하니까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 요게 그거의 반이 될 테니까 이 앞에 요거의 반이 13.6 일렉트론 볼트일 테니까 요거는 2배 대략 CF의 2배면 어느 정도야? 13.6 왜냐면 E 스퀘어드 오버 4파이 엡실론 0 2A0분의 1이 이게 13.6 일렉트론 볼트였었죠. 이거의 2배니까 27.2. 그럼 이게 F가 뭐 제일 큰 경우는 2고 이게 C가 2니까 이게 한 27.2 정도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아까 힐륨에 이걸 0으로 놨을 때 힐륨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얼마였었죠? 마이너스 108.8, 110 정도 됐었죠? 110 정도인데 27이면 절대로 작지 않죠? 꽤 크죠? 그거 작은데요? 작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파인 스트럭처는 원래 에너지에 C 곱하기 알파 스퀘어로 서프레스 되죠. 10,000분의 1로 서프레스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안 좋은 퍼터베이션이라 이거예요. 안 좋다는 건 뭐냐면 하이어 오더 커렉션이 잘 빨리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커렉션만으로 좋은 에너지 값을 주기는 아주 안 좋다는 거죠. 그거 알죠? 알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아까 저기 지웠지만 요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의 프로덕트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hi 100 R1의 제곱 E 스퀘어드 곱한 엡실론 제로 R1 phi 100 R2의 스퀘어드 라고 쓰면 이건 우리가 고전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여기 2를 이렇게 쓰면 phi 이거 R1의 절대값의 제곱은 전자 1이 있을 probability죠. R1과 R1 플러스 DR1 사이에 거기다 전하를 곱하면 이거는 원래는 density였는데 이거는 charge density가 되죠. 그 전자연 charge density예요. 요거는 R2에 전자가 있을 때의 electric potential이에요. 아니 이게 probability지만 그러니까 potential을 주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요 어떻게 써야 되나? 전체 마이너스를 쓰고 마이너스 전자가 전자의 전화가 오르는 요게 뭐냐 하면 전화가 R1에 있으면 R1에 의해서 생기는 R2의 일렉트릭 포텐셜에다가 전자를 놓은 그 프로바빌리티를 곱한 셈이죠. 물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해석은 둘째치고 우리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드디어 이제 복잡한 계산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C를 2로 넣으면 아직 2로 넣지 말까? 우리 앞으로 그걸 위해서 2는 C는 계속 C를 유지를 하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델타 E는 여기 2랑 이거 스퀘어 루트 4는 상쇄가 되고 스퀘어 루트 5분의 1만 남으니까 5분의 1 제곱을 하면 5분의 1 A0분의 C의 3승 각각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E 스퀘어드 오브 4파이 엡실론 0 적분
적분에 필요 없는 상수는 다 끄집어내고 인테그랄 R1 R1은 R1 제곱 dR1 e to the 마이너스 2배 CR1 A0 똑같이 0부터 무한대까지 R2 스퀘어 DR2 e to the 마이너스 2배 CR2 오버 A0 그 다음에 솔리드 앵글 이거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런 거 계산할 때 복잡해 보일 때는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되죠. 결국 R1과 R2의 인디펜던트한 양인데 그러면 R2에 대한 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R1은 방향을 일단 R1을 픽스하고 R1에 대해서 R2를 적분한 다음에 R1을 적분하면 되죠. R2 처음에 R1을 C방향이라고 하면 솔리드 앵글 쓰면 0부터 2파이까지 d파이 d 코사인 테타 이건 요거 제곱한 거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되니까 제곱하면 둘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뒤에 있는 건 파이의 인디펜던트하니까 파이에 대한 적분은 2파이 요건 적분하면 코사인 테타니까 이건 적분하면 R1 스퀘어 R2 스퀘어 R1 R2 코사인 테타의 2분의 1승이 될 텐데 한번 보면 되죠. 이걸 미분하면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나고 2분의 1 마이너스 2R1 R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R1 R2가 되죠. 이렇게 하면 적분한 거죠. 적분해서 코사인 테타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걸 계산을 하면 1일 땐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밑에 거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럼 플러스를 붙이면 되니까 2파이 R1 R2 마이너스 1이면 이게 플러스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더하기 2배 R1 R2니까 R1 플러스 R2의 제곱이죠. 그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R1 플러스 R2 1일 땐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빼기 2배 R1 R2니까 R1 빼기 R2의 제곱이죠.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R1 빼기 R2인가? R2가 더 클 수도 있죠. 따라서 이렇게 써야지. 이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결과를 보면
벡터 R1에 대한 디펜던스는 이거의 앵글에 대한 디펜던스 하나도 없으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4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하고 나면 E 스퀘어 오버 4파이 엡실론 0 A0분의 C의 6승 1 오버 파이 제곱 4파이 2파이니까 8파이 제곱이니까 8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R1 스퀘어 DR1 R2 스퀘어 DR2 물론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나 전자기학도 전자기학 지금 1밖에 안 배우나? 2를 배우면 요거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전개를 해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의 오스토고널 루트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쉬운 걸로 그냥 다음과 같이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나? 아니 다 적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R1이 R2보다 클 때는 R1 빼기 R2 R2가 R1보다 클 때는 R2 마이너스 R1으로 쓰면 되죠. 그러면 엡실론 0 인테그랄 여기 가만히 있어요. 다 쓰고 오케이 이렇게 다 쓰고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나 R1 0부터 무한대까지 dr1 r1 스퀘어 e to the minus c r1 a0 이렇게 쓰고 두 번째는 R2에 대한 적분은 둘로 나눠 쓰자 이거예요. 뭘로 쓰냐면 0부터 R1까지 R1부터 무한대까지 나머지 나눠서 쓰면 요 경우는 R2를 0부터 R1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R1이 R2보다 크죠? 그리고 항상 R1이 어떤 R2에 대해 적분하는 어떤 R2에 대해서 R1보다 크죠? R1이 더 크죠? 여기서 R1이 R2보다 더 크면 R1 이게 절대값이 보면서 R1 빼기 R2가 돼야 되죠? R1 빼기 R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R2가 되죠? 그죠? 밑에 R1 R2분의 1이 빠졌네. R1 R2분의 1이 그 앞에 아까 이걸 적분을 했을 때 이 앞에 R1 R2분의 1이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죠? 아까 적분을 했을 때 내가 빼먹었네. R1 R2가 있으니까 R1 R2를 여기서 빼야 되겠네. 다음 같이 빼고 뒤에서는 R1이 R2보다 클 때는 2배 R2 이때는 R2가 항상 R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하면은 빼기 R2 빼기 R1을 해야 되죠. R2 빼기 R1을 하면 2배 R1 2배 R1 이거 계산하면 되죠. 복잡하지만 이걸 적분하면 이건 적분 적당히 스케일하면 뭐 팩토리얼로 줄 감마 펑션이 될 테고 그럼 다시 적분을 하면 되고 이것도 적분을 하면 되죠. 되게 이렇게 적분하는 게 귀찮으면 되게 이런 적분은 얼마냐면 사기 아닌가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 거예요.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이것까지 내가 이 나이에 다 하리. 이게 다 됐으니까 하면 8분의 5 아니 8분의 5?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해서 이게 2니까 2니까 이거 나 그대로 놔두고 8만 쓰면 8분의 5 이게 사라지면 a분의 c0만 남으니까 c 2제곱 4파이 엡실론 제로 a 제로 요게 크기만 보면 하이드로진 애텀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의 2배예요. 그래서 요거를 4분의 5 2배니까 C M2 C 스퀘어드 알파 스퀘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 특징은 양수죠. 당연한 게 쿨럼 전자들 사이의 쿨럼 리펄션이니까 리펄션인 경우에는 당연히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C가 2일 때는 C가 2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13.6에다가 2.5를 곱하는 거니까 13.6을 반으로 나누면 6.8의 5배 그러니까 34. 이 쉬프트를 보면 그래서 에너지는 처음에 마이너스 108.8 언퍼top 된 거 34 마이너스 74.8이죠.
차이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나죠. 이게 굉장히 크죠. 퍼터베이션으로 볼 수 없는데 실제로 실험에서 측정한 값은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한 4일렉트론 볼트 정도 차이가 나죠. 4일렉트론 볼트 자체로는 크다 작다 얘기할 수 없죠. 항상 원래 거에 얼만큼 차이가 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면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하기에는 언퍼터브드 해밀턴이나 아이겐 밸류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했지만 별로 믿을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결과지만 다음 같은 걸 우리 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숫자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 델타 E는 알파 스퀘어드 앞에 있는 게 2배의 Z제곱 어토믹 넘버에 의한 거 전자 2개 있는 거 그죠? 수소 원자에 비해서 거기서 앞에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4분의 5C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빼야 될 것 같죠? 더 빼야지 이게 일로 내려올 것 같죠? 더 뺀다는 게 이게 좀 더 커야 될 것 같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더 클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좀 더 작아야 되나? 좀 더 작아야죠? 좀 더 작아야 되죠? 좀 더 작을 수가 있나? 물리적으로 좀 더 작아야 될 이유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전자가 물론 고전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니까 전자가 돌면 전자가 항상 둘이서 이렇게 반대로 있으면 같은 거리에 있으면 한 전자가 보는 두 개에 의한 전자와 양성자에 의한 전기장은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안에 있는 것만 작용하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지 않고 하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맨 바깥에 있는 전자가 보는 전기장은 이거랑 전자의 넷 차지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리에 있으면은 항상 핵의 전하를 fully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고 그렇게 달라질 때마다 딴 전자가 들어와서 넷 차지를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스크리닝 이펙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서 저렇게 우리가 값이 저 정도 될 거라는 거는 이게 차이가 왜 날 건가 하는 것 같은 거를 그런 스크리닝 이펙트로 우리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forced excited state 지금 ground state는 이렇게 봤는데 forced excited state forced excited state는 non-degenerate perturbation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non-degenerate perturbation theory를 쓰는데 인터랙션이 앵귤러 모멘텀 LG에 인디펜던트해요. M 값이 어떤 값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M에 인디펜던트해요. 스핀에도 인디펜던트해요.
그러면 사실 뭐냐면 L값, 주어진 L값에 따라서만 M은 아무거나 줘도 되는데, 그럼 계산하기 쉬운 거는 M을 제로로 놓고 계산하는 게 제일 쉽죠. 델타 E1. 아까 봤던 싱글렛, 트리플렛인 경우를 보면 아까 스페이셜 파트를 시메트릭, 엔티시메트릭 컨비네이션 하면서 스퀘어 루트 2분의 1을 집어넣었으니까 제곱을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E 스퀘어드 4파이 엡실론 0. D3승 R1, D3승 R2, phi 100 R1, phi 2L0 R2 플러스가 싱글렛이죠. 스핀이 싱글렛인 경우 phi 2L0 R1 phi 100 R2 절대값의 제곱 에다가 R1 빼기 R2 여기 스핀 파트는 전혀 기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건 절대값의 제곱을 해서 해주면 전부 다 1이 되고 스핀 파트는 이거는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크로스 텀이죠.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랑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을 보면 R1과 R2가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R1과 R2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제곱에 2배를 하면 되죠. 2배를 하니까 2분의 1 없어지고 2 스퀘어 더 4파이 엡실론 0. 뒤에 거는 크로스 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에다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곱한 거예요. 그거에다가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깃을 요것을 곱한 거면 잘 보면 그 두 개는 하나를 딴 거에 R1에서 R2를 바꾼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R1 뒤가 R1 마이너스 R2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요거의 컴플렉스를 곱한 거에 2배만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4파이 엡실론 0 D3승 R1 D3승 R2 phi 100 스타 R1 phi 2L0 스타 R2 R1 마이너스 R2 phi 2L0 R1 phi 100 R2 다음 것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건 아까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쿨럼 인터랙션이에요. 두 개가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는 각각 phi 100만 있었지만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에 이게 쿨럼 인터랙션.
만약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비교해 보면 이건 당연히 들어오죠.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는 전혀 이해할 새로운 텀이죠. 이 항이 들어온 이유는 웨이브 펑션의 시미트리, 엔티시미트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항은 파울리 프린시플 때문에 나온 효과예요. 만약에 파울리 프린시플에 상관이 없다면 이 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전적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 없고 파울리 프린시플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양을 디렉트 텀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익스체인지 텀이라고 얘기해요. 보면 디렉트 텀에서 R1과 R2로 하나를 바꾼 거를 이렇게 다양한 걸 쓰죠. 그래서 보면 우선 헬륨 원자일 경우에도 아이덴티컬 파티클 이펙트에 적어도 E1 First Excited State 에너지 스펙트럼에서는 전혀 고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 특별한 First Excited State 썼지만 일반적으로 요거를 T 로 쓸 수 있어요. 실험적으로 보면 이게 양수예요. 이게 지금 싱글렛 트리플렛이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게 KNL이 실험적으로 보면 양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양이 양수라는 거죠. 이건 실험적으로 측정해서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에서 주기율표 배울 때 훈트의 법칙 뭐 이런 거 배우죠. 훈트의 규칙을 배울 때 뭐지?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최외곽 전자가 두 개 있을 때는 스핀이 높은 게 에너지가 작죠. 바로 그거예요. 스핀이 높다는 게 스핀 트리플렛인 경우죠.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는 결과고. 그래서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스핀 트리플렛과 싱글렛이 이렇게 에너지 스플리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스핀에 따라서 스핀 1, 0인 경우에 따라서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놀라운 사실은 처음 시작한 인터랙션은 스핀 인디펜던트한 인터랙션입니다. 스핀 인디펜던트한 인터랙션이 스핀에 따라서 다른 스플리팅이 일어나요. 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그렇죠.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해 보면 전자가 두 개가 있죠. 근데 위에 게 스핀 싱글렛이죠. 스핀 싱글렛인 경우에는 시메트릭하니까 뭐지? 가까이 있을 수 있죠. 자, 스핀 싱글렛이 위에 플러스인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가까이 있으면 웨이브 펑션이 작아지잖아요. 가까이 있을 확률이 작죠. 스핀 위에 있는 게 싱글렛이면 가까이 있을 경우가 많죠. 가까이 있다는 거는 뭐죠? 전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은 두 개가 같은 전하니까 상호작용이 리펄시브 포스면은 에너지가 더 높아지죠. 쿨럼 에너지니까. 쿨럼 에너지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싱글렛인 경우가 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 좀 높아요. 왜냐하면 트리플렛인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면 두 개가 가까이 있으려고 하면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하죠. 가까이 있으면 확률이 작아지니까. 가까이 있지 않게 자꾸
위에 있는 스핀 싱글렛인 경우보다 전자가 평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아무래도 좀 쿨럼 인터랙션의 에너지가 작아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순전히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마치 스핀 우리 이런 스플리팅은 마치 스핀에 의존하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고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 또 한 가지 여태까지 우리 배웠던 게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배우고 우리 앞으로 어프록시메이션 메소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이용한 거. 그 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이용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서 많이 쓰는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하나가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소위 WK 고전적인 근처에 가까이 가면 WKB 메소드를 쓸 텐데 우리 둘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아까 우리 이걸 퍼터베이션으로 쓰는 게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스크리닝 전자가 이렇게 가까이 오느냐 멀리느냐에 따라서 한 전자가 다른 일렉트릭 포텐셜을 볼 때 스크리닝 효과가 있으니까 스크리닝에 의해서 원자 차지가 실제로 C가 2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밀토니안에서 C를 여태까지 상수를 봤지만 그걸 변하는 변수로 보고 우리가 모르는 변수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변수에 대해서 변화를 시켰을 때 물리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따지면 마치 우리 액션 프린시플에서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조건을 써서 이걸 에너지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소위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인데 우리 다음 시간에 요거를 본 다음에 베리에이션 프린시플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걸 보고 다시 힐륨 애텀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